네, 안녕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및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오러클 회장 레리,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AI 했던 샘 올트먼,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마사이 손정희 씨, 이 세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인공지능 사업하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5천억 불 투자한다. 그리고 또 사우디의 빈살라 왕세자가 6천억 불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5천억 불 투자 그 마사이 손정희 회장, 그리고 이제 샘 올트먼, 그다음에 오러클 회장 레디, 이 사람들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자마자 딱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블룸버그에 나와가지고, 블랙락 회장이죠. 블룸버그에 나와서 뭐 팽샤오라는 중국인 사업가랑 인공지능에 대한 이거를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이유가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금 파이코인이 노드가 한 25만 개 정도 되거든요. 파이코인에 지금 노드가 한 25만 개라고요. 이건 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서버 25만 개 갖고 있다는 소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동원한 건 좀 다르지만, 야, 그래? 그래도 뭐 대부분 이거 파이코인 노드하는 사람도 뭐 몇 코어 몇 스레드 그래갖고 그런 게 다르죠. 5스레드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전기는 유에사 모터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레리 핑크 회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이 중국 친구는 팽시아오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G42라는 두바이에 있는 회사 CEO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야, 이거 아직 이게 파이코인은 패를 안 깠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파이코인도 인공지능하고, 뭐, 완전히 블록체인 회사인 건 틀림없지만, 인공지능하고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얘네들이. 그리고 노드라는 건 서버죠. 서버의 숫자죠.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서버의 수가 결정적으로 필요하죠.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전기를 안 쓰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게 쓰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KY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직 이 레드핑크 회장 안테나에는 파이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나중에 이제 본선에 올라오면 그때 관심이 있어도, 지금 뭐 예비고사 보고 있는 처지잖아요. 옛날로 하면 상장도 안 했으니까 그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 KYC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생체 인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레리 핑크 회장은 지금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 같은 게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서 봤는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두 사람 얘기한 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오늘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파이코인이 진짜 히든 카드는, 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퍼스케일러가 뭔지. 어, 이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마사이 손 회장, 그다음에 오러클 회장, 그다음에 샘 얼트먼, 인공지능 일론 머스크랑 처음 만들었던 친구. 그래갖고 5천억 불 해갖고 미국에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 그래서 근데 한국 언론들 베베 꼬인 사람들은
손정희 씨가 아부 참 잘하더라. 참 아부 또 트럼프도 또 아부를 좋아하더라. 뭐 그렇게 배웠고 아무튼 재밌게 뭐 한다고 했겠지만 새로운 AI 기업을 만든대요. 미국 주도 샘 올트먼이 들어가는 거고 오러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오러클은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참 이러면서 이제 오러클 회장을 칭찬도 해주고 이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 인터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 이 대화를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거 파이코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참 많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 G42 CEO 팽시아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친구다 보니까 반도체 규제 지금 중국에는 반도체 규제한 거 뭐, 에이, 아무튼 뭐 이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아부다비에 있는 회사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그 컨설팅 회사 같은 컨설팅 회사. 근데 이게 뭐 여기도 좀 예, 아무튼 뭐 굉장히 큰 레드핑크 회장하고 같이 할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파이코인의 맥이 잡히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레드핑크 회장 여기 방송국에 인터뷰 나갈 때 한국 북한산 갈 때 신는 등산화 같은 거 신고 나가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거죠. 신경 쓰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아주 패션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대단하신 분이죠. 샤프하게 생겼네요. 중국 친구.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파이 혁명님 책에 있는 거니까 좀 날짜는 좀 지났죠. 파이 노드 코리아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있는 거를 했는데 파이 노드는 한 25만 개요. 23만 2천 개니까 지금 한 25만 개. 한국, 일본, 베트남이 그냥 한 10만 개 가량 되는 거죠. 그죠? 다행이죠. 중국, 싱가포르, 중국, 싱가포르, 미국, 대만, 몽골, 홍콩. 좋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이 반 정도 차지하면 뭐 안정적이죠. 자, 이게 25만 개. 비트코인은 한 7,600개니까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비트코인은 뭐 국적 미상 노드도 있네요.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전부 유럽 국가에 있어요. 비트코인 노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그렇죠. 뭐 외국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노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노드 개수라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파이코인 이 가격은 조금 밑에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 사람들 인터뷰를 보다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갖고 하이퍼스케일러 뭐야? 제가 이제 봤더니 데이터 센터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더라고요. 10만 대의 서버를 최소 10만 대의 서버를 갖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래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한대요. 국내에도 뭐 네이버나 어떤 데 있죠. 일본 소프트뱅크도 하이퍼스케일이죠. 하이퍼스케일러죠. 10만 대 이상 서버인데 파이는 노드가 몇 개죠? 물론 초고속은 아니지만 25만 개죠.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기다 인공지능 이거랑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드 수 얘기하는 서버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데 파이 네트워크에 이거 우리는 전기 많이 안 들어가는 거 할 거예요라는 게 이 사람들 모토잖아요. Massive electrical waste 없이 그런 무지막대한 전기 소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위선자들,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위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블록체인 사업과 인공지능 사업의 이 전기라는 게 엄청난 원가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 뒤에 그런 인공지능, 여기 인공지능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일자리 만들어서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더라.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인공지능 하는데 60기가, 200기가, 300기가 보통 1기가와트 정도 데이터값. 그러니까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1기가와트 하는데 한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그럼 5천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10기가와트 정도죠?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 전기, 블록체인 이게 전 세계를 연결하려면 이러면서 암호화폐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를 연결하려면 이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전기에 투자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부자들이 투자해요? 이 사람이 전기에 투자해요? 이 사람이 투자해요? 이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이 안 해요. 전기 돈이 안 되니까 국가기관 사업이니까 국가기관 사업이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하질 않는다고요. 그럼 후진국은 어떡하죠? 돈이 없어서 못하죠. 한국은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좀 준비를 다 해왔으니까 선배 세대들이 지금 이거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회사나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이폰 회사부터 건설 회사까지 모두 다 동원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G42 회장 이 사람 아부다비에 있으니까 UAE 인구 1,000만 명인데 UAE 사람 300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 달에 월급 200불, 300불 주는 아프리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죠. 5기가와트 그러면 1기가와트가 300억 불이니까 한 1,500억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UAE는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자, 이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 센터래요. 데이터 센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2025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세계에서 전기 사용량 중에 8%에서 20%까지 쓴대요. 한국이 기업 563 트릴리언 와트인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잡아먹는 하마래네요. 심플하게 보면 삼성전자, 저 반도체 칩 하는데 전기 엄청나게 드는 거죠. 질도 좋아야 돼요. SK 하이닉스, LG전자는 요거 포철, 뭐 현대자동차 전기 거진 안 써요.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풍력발전소 이거 여기서 전기를 엄청나게 27조 기가와트. 와, 27조 와트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파이 네트워크가 이게 처음부터 전기를 안 쓰는 시스템. 그러면서 노드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이퍼스케일링 이거를 처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브라우저 산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이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통신 사업이라든가 전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1960, 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 다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 기반으로 우리가 IT 혁명을 딱 이룰 수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앵벌이 시켜갖고 이걸 다 해놨네? 얘네들이 이거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위선이 아니었네.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였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단히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얘기도 그러면서 역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ETF를 처음 한 사람이니까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다가 전부 다 암호화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던 거 중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 좀 하자. 야,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인공지능의 화폐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오늘 딱 나오더라고.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CEO 레리 핑크. 인플레이션 상승이 최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그러면서 KYC 얘기도 하고 전기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 전기 얘기도 KYC 얘기, 전기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파이코인 얘네들은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 거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뭐 저희 때 제가 처음에 증권사 다닐 때만 해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매매가 됐는데 지금은 뭐 코인 거래소가 24시간 주 7일 완전히 은행처럼 증권이나 채권이 거래가 되잖아요. 외환이라는 것이. 이게 IT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전부 디지털화 된다라는 거죠. 전부 디지털화 된다. 앞으로. 전부 디지털화가 되면 전기가 엄청나게 든다.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서 우리 블랙락 혼자서 못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파이코인은 어떻죠? 우리한테 앵벌이 시켜갖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버 25만 대, 50만 대, 100만 대까지도 가려면 갈 수 있어. 지금도 노드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를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노드 보상으로. 누가? 파이코인이. 아이, 세계 최대 부자도 돈이 없어서 혼자는 못해요 하는 거를 파이코인은 우리한테 앵벌이 시켜서 다 하는 거야. 와,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디지털 통화가 생기니까 블록체인 사업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발달한 두 나라가 있대요. 그게 브라질하고 인도래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하고 부패 때문에 자기네 나라 통화를 디지털해야 됐대요.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화폐를 디지털하고 조직을 디지털하고 화폐 디지털하고 조직을 디지털하고 하면은 위험도 많죠. 우리나라 요즘 뭐 디지털은 너무 조작이 쉬우니까 너무 디지털은 조작이 쉬워갖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위조 변조 삭제가 안 되는 위조 변조 삭제가 되잖아요. 디지털은. 그래서 위조 변조 삭제가 안 되는 블록체인에다가 화폐를 만들어 갖고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 이런 나라들이다.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나라들, 좀 골치 아픈 나라들, 불투명한 나라들. 그런데 이 중에서 인도하고 브라질은 이미 굉장히 앞서 나왔다. 한국, 인도나 브라질, 그러니까 참 장기 집권 좋아하잖아요. 장기 집권 하려면 내각제 해야 되잖아요. 내각제. 안 그러면 뭐 부정을 저지르든지.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도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전부 화폐 디지털하고 조직 디지털화하고
하는데 지금 브라질하고 인도가 유럽하고 미국을 앞서 나가는 정도다. 엄청난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채권하고 주식도 토큰화 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채권과 주식도 이제는 코인화 할 거다. 전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러면서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런 나라들이 좀 이상한 나라들이었다, 이게.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파이는 유틸리티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몇 배 올렸다가 몇 배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다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정책을 펼 거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데 빨리 하려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어서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